반갑습니다. 오늘은 몰 농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 농도는 2015 개정교육과정 화학원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입니다. 그럼 왜 몰 농도라는 것을 사용하느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만 느껴질 텐데요. 사실 이해하고 나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몰농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물에 소금을 녹이면 소금물이 되죠. 그걸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용매의 용질을 용해시키면 용액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용매는 녹이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용질은 녹는 물질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소금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물에 소금을 녹인다. 이 표현이 용매와 용질을 균일하게 섞는다, 즉 용해시킨다라는 용어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소금물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의 용질을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진다.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도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다 쓰고 있어요. 퍼센트 농도. 다들 알고 있죠?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네, 맞습니다.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용액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이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퍼센트 농도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화학원에서 알아야 할 몰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몰 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때 용액의 부피는 단위가 리터라는 것. 이것만 주의하면 몰 농도 계산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몰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되고요. 이를 대문자 M으로 쓰기도 합니다. 문제에선 보통 대문자 M으로 몰 농도를 나타낼 텐데 여러분들은 몰 퍼 리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단위 자체가 몰 농도를 구하는 공식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다. 그게 몰 퍼 리터니까요. 그럼 문제를 통해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5.85g을 녹여 염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었을 때 이 수용액의 몰 농도는 단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58.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공식은 지금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다. 자, 문제를 보면 용액의 부피가 500ml입니다. 몰 농도를 구할 때 용액의 부피 단위가 뭐라고 했죠?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리터였죠. 그래서 500ml가 몇 리터인지 바꾸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1리터는 1000ml입니다.
그러니까 500ml는 바로 그렇죠. 0.5L겠네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건데요.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용질의 질량, 즉 염화나트륨의 질량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몰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푸느냐? 아닙니다.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문제의 괄호를 보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58.5라고 되어 있죠. 단위는 없고요. 자, 기억나야 합니다. 상대적 질량이가 단위가 없는 화학식량, 즉 분자량, 원자량에다가 g이라는 단위를 붙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몇 개라고요? 네,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염화나트륨 58.5g 있었다면 그 안에는 염화나트륨이 1몰 들어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 5.85g이니까 1몰보다는 적게 들었겠네요. 그쵸? 그게 몇 몰이냐? 계산할 것 같습니다. 자, 58.5g 대 1몰인 5.85g 대 X몰이 될 겁니다. 즉, 구해보면 0.1몰이 나올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용질의 몰수와 용액 부피를 다 구한 겁니다. 단위까지 맞추었고요. 용질의 몰수는 0.1몰입니다. 5.85g의 염화나트륨은 0.1몰이에요. 용액의 부피는 0.5L고요. 즉, 몰 농도는 얼마냐? 구해보면 0.2몰 per 리터. 맞죠? 즉, 0.2몰 농도입니다. 할 수 있겠죠? 몰 농도 개념이 이게 다예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몰 농도 계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몰 농도 파트는 몰 농도 계산과 용액 만들기 실험 이 두 가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험은 실제로 수행해보지 않는다면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데요. 집에서 직접 해보기에는 실험 기구 준비가 사실 어려울 테니까 영상을 통해 보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대표적인 실험 과정이에요.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0.1몰 농도입니다. 즉,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포도당이 0.1몰 들어있는 거겠죠? 그런데 부피는 1리터만 되느냐? 아닙니다. 2리터에는 포도당이 0.2몰 들어있을 거고요. 반대로 500ml에는 포도당이 0.05몰 들어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다 0.1몰 농도니까요. 우리가 직접 용액을 만들기로 했는데 몇 리터를 만들 것이며 거기에 몇 몰의 포도당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게 이 실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집중해야 합니다. 실험 과정 2번을 볼게요. 10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라고 되어 있죠. 몰 농도 실험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실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부피 플라스크의 크기입니다. 이 문제에선 1000ml, 즉 1리터짜리네요. 이 말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포도당 수용액을 1리터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여기 플라스크의 목에 보면 보이나요? 표시선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용액을 채우면 부피 플라스크에 적혀있는 즉 보이죠? 1000ml 1리터만큼이 된다는 것을 표시해둔 표시선이에요. 부피 플라스크는 몰 농도의 용액을 제조할 때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만큼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는 실험기구입니다. 이 실험 과정에서 1000ml를 준비했다는 말은 이 실험을 통해 포도당 소용액 1000ml, 즉 1리터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고요. 문제에서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했으니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는 바로 0.1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자, 눈치가 빠른 학생은 실험 과정 1번을 봤을 겁니다. 포도당을 18g 준비했는데요. 왜 하필 18g일까요? 우리는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들 겁니다. 1리터 포도당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1몰이에요. 그 0.1몰의 포도당 질량이 바로 18g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직접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 실수를 하지 않아요. 분자량에 g이라는 단위를 붙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가 몇 몰이라고 했죠? 1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 1몰은 몇 g일까? 0.1몰의 포도당이 18g을 했으니까 1몰은 10배, 즉 180g이겠고, 즉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180이 됩니다. 단위는 없어요. 상대적 질량이니까요. 되겠죠? 이 파트에서 실험 과정을 주고 뜬금없이 용질의 화학식량을 묻기도 합니다.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실험 과정을 볼게요. 실험 과정 1번에 왜 포도당을 18g만 측정해야 하는지는 이제 이해했죠? 그 양이 0.1몰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서 그래요. 자, 근데 이 포도당을 부피 플라스크 1000ml에 바로 녹이는 게 아니라 비커에 녹이네요. 이유는 부피 플라스크를 봤듯이 입구가 좁아서 유리막대로 저어서 안에 있는 걸 녹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비커에 녹여준 다음에 넣는 겁니다. 대신 혹여나 포도당, 즉 용질이 비커 벽면에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 과정 2번처럼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은 후 증류수로 비커를 씻고 그 씻은 증류수를 다시 부피 플라스크에 부어주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3번 뚜껑을 막고 잘 흔들어 다시 한번 녹여주고요. 4번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정확하게 채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만큼 증류수를 미리 채워두고 거기에 포도당 18g을 녹여서 녹여도 될까? 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용액의 부피가 달라져요. 자, 일반적으로 증류수에다가 용질을 넣으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즉, 표시선을 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정확한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용액의 최종 부피를 일정 부피로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피 플라스크예요. 그래서 실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표시선까지 정확하게 증류수를 채운다. 알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자주 문제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금방 만든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포도당을 18g 더 넣어서 녹이면 0.2몰 농도가 되겠느냐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이유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용지를 녹이면 부피가 다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는 용질이 총 36g이니까 0.2몰이고 용의 부피가 1리터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피가 1리터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 몰 농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평소에 비해 많았는데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복습을 다시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 개념은 간단하고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만 잘 체크해서 정리해두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